공중전이 벌어지는 2차 대전이라는 전장에서 오직 한 대의 비행기만이 당대 전투기 중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운명이었다. P-51 머스탱은 속도와 전투 반경 그리고 화력이 기막힌 조화를 이루었다. 이제 조종석에 앉아 머스탱 조종사들이 유럽과 태평양에서 최고의 추축국 전투기들과 사투를 벌이는 광경을 지켜본다. 메서슈미트 109, 제로, 심지어 제트기까지. 머스탱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미국 군용기로서의 명성을 빛나게 해준다. 전투를 경험하고 전술을 분석하며 P-51 머스탱의 공중전을 재현해본다. (1944년 11월 2일) 제3호의 전투비행전대 일명 버드니 프랑코 사생아 소속 P-51 머스탱 16대가 적진 심장부 깊숙이 비행에 들어갔다. 도널드 스프라이언 대위가 8대의 머스탱을 이끌고 B-17을 호위하러 가고 있었다. 최종 목적지는 독일 메르제부르크에 있는 나치의 정유 정제소였다. We were going into escort. We were on a penetration, and we had not actually picked up the bombers. 폭격기에 도착하기 전에 브라이언과 그의 편대원들은 자신들 아래로 비행하고 있던 50대 독일 전투기 대형과 조우했다. 3대1의 수적 열세였지만 돈 브라이언은 적의 뒤를 향해 날아갔다. You get into the middle of them and go fast enough so they don't get you and shoot the bastards down. 8대의 롤스로이스 멀린 엔진이 내뱉는 함성이 울려 퍼졌다. You threw everything forward on the thing because you wanted the maximum power. And then usually you would start chopping back on it, slowing up as you approached him. 놀랍게도 적들은 머스탱을 감지하지 못했다. 브라이언은 109 한 대를 골라 반격할 틈도 주지 않고 적기를 산산조각 내버렸다. You could see the coolant flopping out. I mean, it was streaming white. 브라이언은 공격을 멈추고 기술을 상승했다. 머스탱의 공격을 받은 109가 흩어지기 시작했다. That's what we were after, is to break them up. And from then on until the very last, it was just a mix of airplanes everywhere. And not too damn many 51s. 돈 브라이언은 다른 109의 꼬리에 붙어 숙련된 솜씨로 조종관과 스로틀의 균형을 잡았다. E-51D, I maintain, was the most perfect airplane that ever was designed. Everything was exactly where you wanted it to be. You drop your left hand, it goes right to the flaps and to the trim controls. The throttle's just in the right place. The prop control's just perfect. The instruments are set up just right. And it's an airplane you can just sit and touch everything without even looking at it. 브라이언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 갑자기 무전기에서 다급한 소리가 들려왔다. 6시 방향에 적기가 나타난 것이다. 그는 냉정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했다. All you do is just snap the stick into your gut and slam bottom rudder. And if you're at high speed, you just flick like that and you do a spin and it slows you up and then you pick up again. 브라이언의 움직임은 적기를 따돌렸지만 아군기들조차 따돌려버렸다. They didn't snap roll with me, so they went on.
그러나 브라이언은 중요한 기회를 포착했다. 8대 109 편대가 폭격기들이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브라이언은 맨 뒤에 적기를 잡기로 했다. 그는 그들의 뒤에 정확히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섰다. I'm going to pick the last one, always. 브라이언은 맨 뒤에 109를 격추시키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또 다른 109가 그의 앞에 있었다. 브라이언은 신속하게 적기를 또 격추시켰다. 순식간에 2대를 잡은 것이다. When these things were so many, so fast, and I would say, okay, that guy is going down, and stop and look for something else. 브라이언은 공중전 속으로 급강하여 다른 표적을 골라잡았다. 그러나 요기가 없던 탓에 적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말았다. 후방 거울에 갑자기 금속 물체가 번뜩였다. 109가 그의 꼬리에 달라붙은 것이다. 브라이언은 좌측으로 몸을 피했다. 횡전하고 반전했지만 독일기는 브라이언의 머스탱을 필사적으로 물고 놓아주지 않았다. I had the hottest 51 in the air, and this guy was outperforming me. That's what really sweats you off. 이 루프트와페 조종사는 그가 만난 여느 조종사들과는 달랐다. P-51 머스탱을 탄 론 브라이언은 만용을 부려 한계에 도전하려고 했다. 속도는 P-51 머스탱의 상징이었고 머스탱의 모든 프로그램은 속도에 맞춰 개발됐다. 1940년 영국 공군성이 노스 아메리칸 항공에 영국 공군의 P-40을 위한 생산 공장을 열어달라고 제의했을 때 노스 아메리칸은 오히려 완전히 새로운 기체를 역제안하고 생산 시간도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정확히 127일 후 최초의 머스탱 원형이 경납고에서 출고됐다. 이 신형 전투기는 P-40과 똑같은 1100마력 엔진을 장착했다. 그러나 공기 역학적인 측면에선 근본적으로 달랐다. 전통적인 날개골과 달리 머스탱 날개의 단면은 앞전이 얇고 가운데로 갈수록 두꺼워진다. 그리고 위아래의 곡선이 비슷하다. 이런 혁신적인 설계는 날개의 앞전에서 발생하는 항력을 줄여주고 측률을 확보해 주었다. 날개 위로 공기가 부드럽게 흘러 고속에서도 날개골을 따라 흘렀다. 이로 인해 머스탱 원형의 속도는 시속 611km까지 높일 수 있었다. P-40과 심지어 영국의 스핏파이어보다 더 빨랐다. 나중에 P-51의 모델은 1700마력의 롤스로이스 멀린 엔진과 결합했다. 진정한 머스탱의 위력이 발휘되는 순간이었다. The Rolls-Royce Merlin is just got all kinds. It's got gobs of power to it. And when you kick the spurs into it, it really gets up and goes, especially going downhill. 머스탱의 최종 완성본은 P-51D로 6정의 59경 기관총으로 무장하고 최고 속도 시속 700km로 질주할 수 있다. The P-51 would outperform the normal 109 and the 190 at any altitude. 독일에서 가장 많이 대량 생산된 전투기인 메서슈미트 109와 비교해보면 머스탱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우위를 차지한다. 속도도 훨씬 더 빠르고 선회 성능도 조금 우월했으며 항속거리도 더 길고 실용 상승 고도도 더 높았다. 그러나 돈 브라이언은 그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109를 떨쳐내려고 애를 쓰고 있던 것이다. 그는 독일기를 떨궈낼 수 없었다. 그의 머스탱은 실속의 위기에 놓였다. Now, up to that time, the 109s, we called them easy meat. And I'll be darned if this 109 outperformed me. 브라이언은 급강하에 피하려 했지만
109는 아주 손쉽게 따라왔다. Talk about scaring you. The oxygen mask at 4 Gs is supposed to stay, but I had to hold it on because I was sweating and it was falling down on my chest. 독일기는 조금씩 거리를 좁혀왔다. He was out turning me as he was coming in, and he finally got his guns on me. Like I say, not through me, but on me. And had he got them through, he'd have pulled the trigger and he got me. 브라이언은 겨우 몇 번 연습했던 무모한 기술을 시도하는 수밖에 없었다. You snap the stick into your gut, hit full bottom rudder, throw the stick full forward again, and then neutralize it. 이 죽음도 불사하는 비행을 그는 역수직 반전이라고 불렀다. 조종관을 급하게 낚아채면 비행기가 실속한다. 좌측 방향타를 치면 기수가 떨어진다. 그런데 놀랍게도 프로펠러의 토크 때문에 비행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비틀린다. 그때 브라이언은 조종관을 앞으로 끝까지 밀어 효과를 중화시킨다. 오직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있는 조종사만이 그런 과감한 비행을 시도할 수 있었다. 돈 브라이언은 조종관을 자기 뱃속까지 당겼다. Your head hits the canopy, and the prop twists you around. Your airspeed is down to nothing, and you fall for about 2,000 feet until you pick up flying speed again. In the meantime, you have disappeared from that guy that was onto you in a fraction of a second. 단 한 번의 창의적인 움직임을 통해 브라이언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던 것이다. 머스탱은 5초 동안 급속히 추락하다. 해밀턴 스탠다드 프로펠러가 다시 대기를 가르기 시작했다. 브라이언은 가까스로 살아났다. And Buster, I sure didn't go back after him. 그러나 브라이언은 바로 기지로 귀환하지도 않았다. 그는 여전히 광란의 혼전 한가운데 있었다. It was just airplanes everywhere. And darn it, there were darn few friends around. 브라이언은 자기 밑에 아군기와 반갑지 않은 손님이 있는 걸 발견했다. 브라이언은 여기 있었고 메서슈미트는 여기에서 구름 사이로 그의 편대 동료를 쫓고 있다. 브라이언은 친구를 구하려고 필사적이었다. 그는 머스탱을 횡전시켜 급강하했다. (1944년 11월 2일) 수적 열세인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싸움을 벌인 머스탱 조종사 돈 브라이언은 이제 동료를 구하러 달려들었다. 고도와 속도의 우위를 앞세워 이 머스탱 에이스는 공격 태세를 갖추었다. In a dogfight, when you have two relatively equal aircraft, the one with the most airspeed and altitude is at the advantage. 브라이언은 사격을 했다. 놀랍게도 109의 조종사는 기체를 돌려 급강하였다. 브라이언은 그를 쫓아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적기가 조준기에 들어왔다. 6장의 브라우닝 기관총이 이날 세 번째 격추를 성공시켰다. 브라이언은 자신의 요기와 다시 조우했다. 그러나 적의 전투기들은 아직도 있었다. 고도 3,000m 상공을 비행하던 브라이언은 두 대의 메서슈미트가 1,500m 아래에서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는 걸 보았다. 그러나 총알이 남아있는 건 오직 2정뿐이었다. I was running out of ammo. And finally, the last two airplanes, I was down to my inboards.
그러나 브라이언은 적기를 그냥 보내줄 생각이 없었다. 그와 그의 요기는 스플릿 S로 날아서 적기의 바로 뒤에 자리를 잡았다. 브라이언이 표적기를 화염에 휩싸이게 만들었다. 한 대를 숫덩이로 만들고 적의 장기에게 접근했다. 약 70m 거리를 두고 브라이언이 방아쇠를 당겼다. It looked like a whole section of his wing came off. He snapped into the clouds. I mean, it was a snap to the left, and that's it. 머스탱은 다시 고도를 높여 기지로 귀환했다. 그날 머스탱이 격추시킨 38대의 적기 중 브라이언이 5대를 격추시켰다. We got more doggone fun than the law allows. 돈 브라이언은 특별한 임무를 성공해 공군 수훈 십자 훈장을 받았다. 적진 깊숙이 침투하는 임무였다. 이 임무가 가능했던 것은 P-51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전설적인 기능 덕분이었다. 바로 항속거리다. 머스탱의 측류익과 공기역학적 기체는 항력을 줄이고 연료 효율을 높여주었다. 머스탱의 최대 이륙 중량인 5,000kg의 4분의 1은 연료였다. 그래서 전투 항속거리는 2,240km로 연합군의 다른 단발기들의 2배에 달했다. Gunther Rahl, the third leading Luftwaffe ace, says that the P-51 was able to do for 6 hours what the 109 was able to do for 90 minutes. It was this amazing aircraft that could take off from a place like Duxford, England, go all the way to Berlin, do everything that it needed to do, and turn around and come back. 머스탱은 유럽에서 명성을 떨쳤지만 태평양에서도 활동했다. 폭격기를 호위해 이오지마에서 일본 본토까지 2,000km의 왕복 비행을 할 힘을 가진 유일한 단발 전투기였다. 조종사들은 스스로를 도쿄클럽이라고 불렀다. 이 회원들의 특징은 기상악화, 극도의 피로, 대공포, 적의 전투기 등 전투기에겐 독약이 되는 것들이었다. 1945년 6월 23일 오전 9시 38분 제47 전투비행대대 머스탱 전투기들이 이오지마에서 출격했다. 도쿄 북쪽의 공군기지를 폭격하는 장거리 임무였다. 폭격기 전대에 대한 적의 요격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로버트 스키마라 중위는 넉대로 구성된 편대의 편대장을 맡았다. Didn't have to be tight formation, but I flew pretty close for something to do, to keep me awake, because I had trouble keeping awake. The thing that's exhausting about the Mustang is not that you're strapped in and it's too hot or it's uncomfortable. It's the noise. The noise is just absolutely wears you down. 하지만 일본 본토 상공에 도착하자 지친 마음도 사라졌다. 스키마라 편대의 넉대의 머스탱은 전투 준비를 해야 했다. We flew up and headed west, expecting to find this airfield loaded with airplanes, and we were going to strafe them. But instead, they were airborne. 7대의 일본 전투기가 낮은 9시 방향에 있었다. 또 다른 7대가 높은 7시 방향에 있었다. 그중 한 대는 스키마라를 노리고 있었다. I see these tracers come by past my cockpit, and that's when I broke formation, which was a no-no. You don't break formation, but if somebody's shooting at me, I don't care what the regulation was, I was going to get out of there. 예광탄의 장막이 하늘에서 불꽃쇼를 펼치자 스키마라와 그의 요기인 존 스캔노는
좌측으로 기체를 틀었다. From there on, it was just a big dogfight. One plane after another. 제로 한 대가 바로 스캐마라의 코앞에 나타났다. P-51D는 자이로스코픽 K-14라고 하는 선도계산 조준기를 최초로 장착한 기종이었다. You're supposed to know the wingspan. You guessed 37 feet or whatever. You punch that in, and it was supposed to self-lead it. So all you do is put the dot on the plane. 조준기에 적기가 들어오자 스캐마라는 지체 없이 방아쇠를 당겼다. 손상당한 제로는 전투에서 이탈했다. 그때 낮은 9시 방향에서 조지라는 별명의 일본 전투기 N1K 2대가 눈에 들어왔다. N1K 조지는 일본의 가장 발전된 전투기로 하늘에선 어떤 미군기에게도 위협적이었다. 조지의 기관포의 화력이 훨씬 강했다. 그러나 머스탱은 속도와 고도에서 우위를 차지했다. 스캐마라는 날개를 꺾어 급강하였고 머스탱은 바로 공격을 퍼부었다. 1945년 6월 23일 공중전의 사투가 벌어지는 가운데 로버트 스캐마라 중위와 그의 요기인 존 스캔너는 일본군 조지 전투기 2대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다. I said, if that situation happens, there's two planes, I'll head for the leader, you head for his number 2 man. Well, I was closing in on the leader, and he wasn't shooting at the wingman. 스캐마라는 적의 요기에 뜨거운 총알 세례를 퍼부었다. He dove down, and I took off after the leader. And I caught him in nothing flat and shot him down. 스캐마라는 2대를 격추시켰다. 그는 빠르게 치고 계속 움직이는 전술을 사용했다. I made short bursts because one thing I didn't want to burn up my guns, and the other thing I didn't have to because the Japanese planes weren't armored, and they were easy to shoot down. There was no problem there. 스캐마라는 추가로 적기 몇 대와 공중전을 벌여 석 대의 손상을 입혔다. Seemed like every place I pointed there was a Japanese plane. It just didn't take much maneuvering to get from one to the other. 그런데 갑자기 총탄이 그의 캐노피 위로 날아갔다. 일본의 전투기 가운데 가장 빠른 KI-84 프랭크가 높은 6시 방향에서 달려들고 있었다. 스캐마라는 급히 좌선회했다. 너무 빨리 달린 게 프랭크의 실수였다. 그는 지나쳐갔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었다. 스캐마라는 반전에 기체를 상승시킨 다음 표적을 겨냥하려 했다. I remember pulling up and here was that gun sight was down on my cowling, and I couldn't get enough lead on him, so I practically stalled out. 스캐마라는 하강을 하기 전에 가까스로 몇 발 사격을 가했다. 화염에 휩싸인 일본의 전투기는 그의 옆을 지나 바로 추락했다. 세 번째 격추였다. 스캐마라는 한 번 더 주위를 훑어봤다. I thought one Japanese plane was out ahead of me. As soon as he seen me coming, he split ass over and dove for the ground. Well, I shouldn't have done it, but I followed. 스캐마라는 적기를 바로 쫓아갔다. 그러나 연료 상태가 걱정되기 시작했다. Well, I said, the heck with him, and I said, let him go. I pulled back up using my airspeed to gain as much altitude as I could. 그런 비행을 하는 사이 다른 아군기들은 어디에도 없었다. 혼자 남은 것이다. 그때 그의 왼쪽 날개에 뭔가가 보였다. That's when I noticed Scanlon was still on my wing.
I hadn't noticed that up till that time. 놀랍게도 요기는 그렇게 비틀고 선회하는 비행 속에서도 그의 곁에 달라붙어 있었다. 스캐마라는 집결 지역으로 가기로 했다. I put him out on mutual support, which you don't talk to. You wiggle your tail, and away he goes, and he flies about a quarter mile parallel to you. So he can watch my tail, I can watch his tail.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스캐마라는 존의 뒤에 문제가 생긴 걸 발견했다. 제로 한 대가 그의 꼬리에 붙은 것이다. I turned toward him, but I couldn't make it. I yelled at him over the radio to do something. There's a Japanese plane coming down your tail. 그러나 너무 늦었다. 제로의 20mm 기관포가 존의 날개를 연타했고 날개는 화염에 휩싸였다. He jettisoned his canopy and he bailed out because his cockpit must have been pretty hot by then. 스캐마라는 낙하산 주위를 돌면서 사정권으로 들어오는 적기는 모두 공격했다. But I kept firing at them, keeping them clear, and pretty soon 4 of my guns went blank. 2 of them were still firing, but that's 2 of them had maybe 100 rounds more than the other 4. 그가 해줄 수 있는 건 더 이상 없었다. 스캐마라는 기술을 돌려 기지로 귀환했다. 그는 8시간 17분 후 총알이 모두 바닥난 채로 이오지마에 착륙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내부 연료 탱크엔 기름이 54갤런이나 남아있었다. 스캐마라는 석 대를 격추시키고 넉 대를 손상시킨 걸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슬프게도 존 스캔론은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다. Maybe 3 years later that I happened to notice this little article in the newspaper, 2 or 3 women that were acquitted of war crimes. And their war crime was releasing Scanlon from the infirmary to a civilian mob that was demanding them to release him to them. Well, they released him to him and they lynched him. And that's how I found out what happened to him. I'd have gladly given them back their 3 victories just if I could have saved John, but it didn't happen that way. 머스탱은 태평양 전선에서 연합군의 승리에 큰 기여를 했다. 미군 폭격기를 위협하던 일본의 전투기 대부분을 하늘에서 몰아냈다. 한편 유럽에서는 머스탱 조종사들이 가장 위협적인 제3지국의 신무기를 처음 상대하게 된다. 바로 제트 전투기다. 1945년 4월 7일 독일의 심장지대로 날아가는 B-24 폭격기 대형 편대 위로 B-51 머스탱 한 대가 높이 날아올랐다. 머스탱 조종사 리처드 캔델라리아 중위가 가장 먼저 집결 지점에 자리를 잡았다. 다른 머스탱 편대원들은 두꺼운 구름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다. I had gotten to the rendezvous point about 3 or 4 minutes before the rest of the squadron got there. They said we'll be there in 2 or 3 minutes. 캔델라리아는 시선을 조종석에서 멀리 돌려 하늘을 훑어봤다. D형 머스탱의 캐노피는 돔 모양으로 만들어져 이전 모델보다 시야가 대단히 향상되었다. With the D model, you can look all over the place. You have great visibility because the radar of a Mustang is your eyes. 낮은 7시 방향에서 뭔가가 눈에 들어왔다. First I saw what looked like specks getting bigger, and then I realized they were Me-262s because they were coming fast. I'd seen them before, I had chased them before, but had never been able to catch one. 메서슈미트 E12는 세계 최초로 운영된 제트 전투기다. E12가 이룩한 획기적인 기술 도약은 공중전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게 된다. E12는 머스탱보다 시속 160km가 더 빨랐고 중무장했으며 상승률도 훨씬 빨랐다.
그러나 느린 머스탱은 선회 성능이 더 좋았다. 그리고 실용 상승 고도도 더 높았다. 그래서 높은 고도를 이용해 속도를 높일 수 있었다. 메서슈미트 E12는 여기에서 빠른 속도로 폭격기들에게 접근했다. 캔델라리아는 여기 있다. 혼자서 제트기 2기를 상대했다. The only thing I could do to stop them was to run head-on into them. 캔델라리아는 신속하게 급강하였다. 그의 머스탱은 시속 720km가 넘게 가속됐다. 멀린 엔진이 비명을 질러댔다. 그는 적의 제트기에게 회속으로 질주했다. (1945년 4월 7일) 리처드 캔델라리아 중위는 미국의 폭격기 편대를 위협하는 독일 제트기 2기를 향해 바로 급강하에 달려들고 있었다. 캔델라리아가 공격 각도를 잡는 순간 적기들이 그를 놀라게 했다. The rate of closure was really great, and they did something that I didn't expect. They nosed down slightly, not a great deal, but slightly, but it threw me off because I couldn't line up on them. 적기의 움직임은 간단했지만 아주 탁월했다. 캔델라리아는 이미 비행기를 한계까지 밀어붙이며 마이너스 G를 받고 있었다. 기술을 여기서 더 내리면 그는 정신을 잃고 머스탱의 통제력을 잃게 될 것이다. 적기는 막 그의 곁을 미끄러져 나가려 했다. 캔델라리아는 무슨 조처를 취해야 했다. They were going to go below me, so at that point I still had my external tanks on them. So I jettisoned them, hoping that maybe I'd be able to hit them with the tanks. 독일의 제트기들은 급히 좌로 선회에 피했다. 그 바람에 폭격기로 향하던 진로가 바뀌었다. 캔델라리아는 순간적으로 공격할 공간을 만들어 방향을 전환한 다음 공격 태세로 나섰다. They rolled over and did a split S. 그는 높은 고도를 비행 속도로 전환했다. I came down, then pulled up. By that time I had about 490, maybe 500 miles an hour. 캔델라리아는 스플릿을 해 적기의 선회 반경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그가 공격을 하려고 하자 적기가 폭격기가 있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캔델라리아는 방아쇠를 당겼다. It looked like something sparkled right behind the cockpit, and the right engine started to belch out smoke, black smoke. So I knew I'd hit it at least in the engine. 공격당한 제트기가 바로 구름 속으로 추락했다. 캔델라리아는 자신이 E12를 잡았는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그런 걸 생각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As I started to level off, I saw something like glowing tennis balls going by my right wing. My crew chief had put some little round mirrors on the top of the canopy, and when I looked up in the mirror, I saw the nose right behind me. 캔델라리아가 선도기에 집중하고 있을 때 적의 요기가 그의 꼬리에 붙어 있었다. I broke left, hard left, because the bombers were on my right. So if they were going to chase me, they'd be going away from the bombers. 폭발할 듯한 30mm 기관 포탄이 그의 오른쪽 날개를 강타했다. 머스탱이 덜컥댔지만 선회를 멈추지 않았다. 독일 제트기는 머스탱과 함께 선회하지 못하고 급격히 지나쳐 버렸다. So I just broke to the right to try to get on him, and he was just going way too fast. 독일 제트기는 순식간에 사정권 밖으로 나가더니 급강하에 멀어져 버렸다. 머스탱은 상처를 입었지만 부서질 정도는 아니었다. 2차 대전에서 가장 발전된 전투기를 상대로 수적 열세에서도 그는 승리를 일궈낸 것이다. 주위 하늘은 고요했다. 그는 다시 B-24 폭격기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폭풍전의 고요함이 이어졌다.
All of a sudden, out of this cloud bank, I saw a whole bunch of aircraft. And I looked down and I said, hot dog, look at all those black crosses. And then I thought to myself, well, dear Lord, I've been praying for enemy aircraft. I'd have preferred them in twosies and threesies, not all at once. 캔델라리아는 여기 있었고 그의 밑에선 메서슈미트 109 15대가 B-24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이번에도 적기의 앞을 막을 수 있는 건 리처드 캔델라리아 뿐이었다. 그는 스로틀을 밀어 공중전을 펼치려 돌진했다. 그는 비행대의 선도기를 목표로 했다. This one was yellow from the windscreen right to the nose, to the spinner. It was a bright yellow. This guy wanted to be seen. That should have given me a clue that he was probably a hotshot. 캔델라리아는 사격태세에 돌입했다. I was trying to pull lead on him. I found out that I wasn't going to be able to because in order to do that, I'd have been heading toward the bombers. 유탄에 아군 폭격기들이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었다. 그는 그 대신 독일 전투기의 밑을 통과해서 수직으로 반전 상승해 아군 폭격기와의 각도를 완전히 상쇄시켰다. I went underneath him. I went right on past underneath him under his left wing, came back up. 캔델라리아는 조종관을 뒤로 확 잡아당겼다. 육주의 중력이 그를 압박했다. 109는 B-24를 향해 공격을 개시했다. 기관 포탄에 탄피가 떨어져 나가는 게 보였다. 가장 가까운 폭격기의 엔진 하나가 폭발했다. I came back and started to get on his tail. That's when he started his maneuvering. 109는 그의 예봉을 피했다. He was making a fool out of me. Every time I'd try to get the gun sight on and he'd do something fancy and I'd go sailing past him to one side or the other. 다른 109들이 뒤쳐져 있을 때 탁월한 선도기는 이 미군기를 제거하려 했다. 치명적인 고개가 이어졌다. 109가 좌선회하면서 팽팽한 루프가 시작됐다. He rolled over on his back and I was just under him and we started turning, trying to out-turn each other, and I could look up and see him and he could look down and see me. 노련한 독일기가 미군기보다 더 속도를 냈다. 만약 캔델라리아가 서둘러 상황을 바꿔놓지 않으면 그는 죽은 목숨이었다. 1945년 4월 7일 리처드 캔델라리아 중위의 꼬리에 독일 편대장이 따라붙었다. 이 머스탱 조종사는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 아주 위험한 기동수를 쓰게 된다. 캔델라리아는 동력을 잘게 끊으며 방향타를 세게 걷어차 P-51의 기술을 흔들어 바로 109의 꼬리를 잡으려고 했다. 캔델라리아가 실속하면 그는 하늘에서 추락해 적기에 아주 손쉬운 먹이가 된다. I pulled back as hard as I could just above the stall. As I did that, I loosened the pressure and kicked the rudder, and the 51 just slid around almost behind him. 캔델라리아는 적기 뒤로 미끄러져 갔다. I was not able to track him. The gun sight was a little too slow, so I just winged it, you might say. I just figured that's where he's going to be, and I squeezed the trigger. When he started belching out smoke, he went barreling down. I went down after him. Then I saw him bail out. The canopy came off and he went into the woods and crashed. 힘겨운 승리였다. 그러나 편대장을 잃은 109 무리가 복수를 하러 달려들었다.
캔델라리아가 수평비행으로 돌아가는 순간 총탄이 캐노피를 때렸다. 109 한 대가 빠르게 접근했다. 캔델라리아는 머스탱을 좌측으로 급선회시켰다. 독일기는 지나쳐버렸다. 캔델라리아는 다시 기술을 우측으로 돌렸다. 몇 발 사격을 가하자 독일 조종사가 사출했다. I broke off almost immediately because there was somebody else behind me. 남아있는 109 편대는 느슨하게 러크베리 서클 대형을 유지했다. 서로를 보호해주기 위해 펼치는 고리 형태의 방어 대형이었다. 그러나 캔델라리아는 계속 물고 늘어졌다. 그는 이 서클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공격당하기 전에 적기 한 대를 격추시키려고 했다. I kept going into that left berry, tighter and tighter until I got a chance to shoot one more time. 그는 한 대를 더 격추시켰다. 그러나 그 즉시 6시 방향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 캔델라리아는 급히 우선회했다. 독일기가 쫓아왔다. There was no doubt I was out turning him, and we were in a very tight turn to the right, and the 109 had a tendency to not do too well to the right. 캔델라리아는 천천히 선회를 좁혀 적을 따라잡았다. 그러나 적기는 피하지 않았다. 몇 번의 선회를 한 후 캔델라리아는 발사 각도를 잡았다. 그의 브라우닝 기관총이 불을 뿜었다. He just sort of snapped and went into the ground and cartwheeled across the ground. I pulled hard to the right and then to the left to avoid anyone else. 바로 그때 캔델라리아의 머스탱 편대가 마침내 등장했다. 남아있던 독일기들은 퇴각해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 리처드 캔델라리아는 단 혼자서 109를 상대로 넉 대를 확실히 격추시켰으며 메서슈미트 262 제트기도 격추시켰을 가능성이 있었다. Coming home, sort of the last 100 miles, I noticed my knees were shaking. And I don't know whether it was the adrenaline or what, but my knees were shaking. I realized, boy, that was close. That was a little too close. 리처드 캔델라리아 같은 조종사들이 P-51을 공중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전투기 가운데 하나로 만들었다. 유럽 전선에서만 머스탱은 4,950대의 적기를 격추시켰으며 이 전쟁에서 거둔 미군 전투기 최고의 기록이다. 머스탱은 2차 대전의 아이콘이 되었고 오늘날에도 그 전설은 전 세계 에어쇼와 에어레이스에 살아있다. I'm so fortunate to be able, as a civilian, fly with these guys in the Heritage Flight Program for the Air Force, where we take the Mustang and we fly it with the Raptor and the A-10 and the F-15 and the F-16. Without a doubt, if you ask those guys, if you could only fly one aircraft, they all want to get in the Mustang. It's just the legend of it. It's the ultimate airplane for those guys. 머스탱은 진정한 고전으로 남아있다. 머스탱은 조각상 같은 미모를 갖춘 치명적인 전투기계이며 또한 미 공군력의 영원한 상징이기도 하다.